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강사를 맡게 된 제주1고의 김대현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현재 제주1고 1학년 부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총 6개 정도의 대학으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 등으로 시작해서 6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장점 그리고 그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주요한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거기에 열거한 6개 대학은요, 이름 순으로 열거를 했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포항공과대학만 따로 제일 아래 둔 이유는 포항공과대학만 나머지 5개 대학과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하나씩 설명을 차근차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어디에 있는지 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우리 제주 지역의 학부모님 또는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여기 멀리, 자, 제주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출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는 대다수가 여기 서울, 경기, 인천, 특히 인서울 지역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시간에 지금 선생님이 소개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고 그 지방의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학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선호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스트입니다. 네, 지스트라고 써놨는데 얘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줄임말이에요. 네, 얘는 당연히 광주광역시에 있고 광주는 요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줄임말인데요. 역시 대구광역시에 있고, 근데 사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라고 제가 여기에 지금 적어놨거든요. 보이시죠? 달성군. 완벽한 대구광역시 시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구광역시 근처, 근접해 있는 살짝 시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스트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네, 위치해 있고요. 울산 어딘지 아시나요? 네. 못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쪽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는 유명해서 잘 알 수도 있죠. 대전에 있고요. 얘는 대전광역시 내에 유성구라고 하는 대전의 이제 시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쪽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인데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올해 개교한 학교예요. 켄텍은 전남 나주시에 있습니다. 나주, 배가 유명한 곳이죠. 네. 그다음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를 포스텍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당연히 포항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통적인 특장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이렇게 6개로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이 6개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것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교수진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사실은 많은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아니, 대부분의 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우수하신 교수님이신데요, 당연히. 그런데 이공계 특성화 대학 교수님들은 특별히 말 그대로 이공계 분야,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많으시고요. 그 분야에 엄청난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교수님들도 많이 포진해 계시고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계시는 석학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과 함께 가까이서 수업을 함께하고 질문을 하고 토의와 토론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무학과 입학 제도인데요. 이건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입학과대 대부분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학과를 결정하지 않고 입학합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학과와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일반 대학에 비해서 사실은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연구라는 것을 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네. 사실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학부 과정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면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따가 좀 보충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장학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 6회 지원에도 제한이 걸리지 않고 정시 모집에서도 군외 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항공과대학 제외한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스트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스트에서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네. 뭐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면은 우리가 너무 길어질 거고 간략한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정한 무학과 입학 제도인데요. 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성적이나 정원 제한이 없어요. 자, 무슨 뜻이냐? 뒤에도 다른 과학기술원들도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넘어가 본다면 사실 학부로 입학을 해서 학부라 하면 여러 개 학과가 모여있는 집합을 얘기합니다. 1학년 때 학부로 입학을 하고 2학년 가서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대학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1학년 과정의 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기 좋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잘 받아야만 그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성적이나 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반드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무학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고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학에 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자신의 적성도 찾고 흥미도 찾고 그리고 자신의 나아갈 진로를 설계한 이후에 학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과학기술원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학제도. 네, 전원이란 모든 학생들입니다. 네, 장학금 2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학자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용돈 같은 개념이에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스트만의 특징이 인문사회와 예체능 교육 비중이 다른 과기원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2학년 재학생들 다수에게 해외 우수대학에 가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고 사실 이제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점점 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서는 더욱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입니다. 자, 디지스트의 캐치프레이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도 역시 무학과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자, 일단 8개의 트랙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 8개의 트랙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도 역시 자기 주도적으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다. 제한 없이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8개의 트랙이 있는데 자신이 거기서 맞는 것들을 자기가 찾아나가고 주도적으로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역시 무학과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장학제도 역시 아까 지스트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더 좋은데요. 이 경우 디지스 같은 경우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입니다. 전액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요. 그리고 경비도 아까 사실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스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3만 원. 꽤 큰 액수네요. 그렇죠? 그리고 FGL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역시 아까 지스트와 비슷하게 여름에 우수대학, 해외 우수대학에 가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은 재학생 전원이에요. 원한다면 다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니스트예요. 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역시 진정한 의미의 무학과 입학 제도인데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입학할 때 학과가 사실은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공계열과 경영계열로 나눠서 입학을 해요. 사실 인문반 친구들도 입학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경영계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학을 하는 이후에 역시 성적이나 정원 제한 없이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매월 학생 경비 13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실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다른 과학기술원들에 비해서 등록금 장학 혜택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네, 유니스트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영어 교육. 이거는 사실 유니스트만의 장점인데 국내 대학에서 유일하게 전 교과 과정에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 아주 많은 수의 수업을 영어로 말하고 듣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니스트에 입학한 제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학년 때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2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을 가면 갈수록 영어 수업이 익숙해지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고 하고 그게 유니스트 졸업생들만의 큰 경쟁력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외국인 교수님들의 비중도 20%까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카이스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뭐 아시겠지만 굳이 서열화를 시켜본다면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가장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시죠? 네. 야, 굉장히 캐치프레이즈 강렬하죠. 수학에 미치다. 자, 미친 친구들만 입학한다라는 뜻인가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뜻이 나와 있어요. 몰입하고 있느냐. 자, 몰입하고 있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역시 진정한 의미의 무학과 제도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학제도인데요. 사실은 4.3이라고 해서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로 치면 1등급 같은 거예요. 예. 성적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을 보시면 되고 그 중에 2.7 정도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예, 적당한 사실 중간보다 좀 밑에 친구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성적만 유지해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게 상대평가의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카이스트의 아주 상당수의 친구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이게 되지 않은 그 미만의 친구들은 반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학자금도 역시 받고 있죠. 14만 5천 원씩. 그리고 희소성 있는 학과가 있어요. 이게 카이스트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 뇌인지과학과. 자, 카이스트에만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산업디자인, 기술경영학부 등은 역시 카이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선택의 레인지가 넓은, 전공의 레인지가 넓은 좋은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인데요. 켄텍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예. 원래 처음 신입생을 지금 모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학년만 있는 상태예요. 우리 제주도에도 지난해 2명인가 3명 정도의 친구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제 그 한전공대라는 이름으로 뭐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켄텍에 입학한다고 다 한국전력에 입사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에너지공학 특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 유일한 학교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트랙도 5개 에너지 트랙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제도가 사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가장 좋은 편이에요. 전원 등록금 면제입니다. 일정 학점 이상 취득시인데 이게 절대평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당수, 거의 대다수의 친구가 전액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켄텍에서는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원 기숙사비도 면제가 되고 학자금도 네, 우리가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 이제 50만 원, 큰 액수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켄텍 홍보대사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이게 사실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현재 캠퍼스 시설이 아직 건설 중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입생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졸업생이 배치되지 않아서 아웃풋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포항공과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네, 여기도 역시 무학과 입학제도입니다. 예, 포항공과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립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시나 정시에서 지원할 때 있어서 여러분의 지원 횟수를 카운트하게 되는 대학인데 실제로 사립대학이긴 하지만 국립대학처럼 아주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록금 전액 면제가 되고 있고 상당수의 친구들이 역시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니고 있다고 하고 이 외에도 장학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강점은 사실 기타 강점으로 제가 바로 넘어가는 이유는 앞에서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장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압축하고 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중이고 특별히 포항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게 생긴 강점인데요. 예, 애플 아시죠? 예,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시가총액 1위 최근에 2위로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 볼 때쯤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애플의 개발자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글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구글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게 최근에 포항공과대학만의 새로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6개 대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각 대학 홈페이지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